안녕하세요. 마이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 되는 방법, 그 0.1%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얼마 정도 시간 걸리세요?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거는 이거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처음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처음 1억을 모으는 게 조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 고졸이다 보니까 어딜 가나 좀 임금이 좀 작은 편이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0살 정도 돼서야 1억이라는 돈을 이제 모았는데, 모으는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악착같이 돈을 제가 모았습니다. 모으다 보니까 빨리 모으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고, 또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좀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 자산이 늘어나는 게, 빠르게 증가하는 게 사실 제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개 또 부동산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거의 하지 않아도 한 달에 1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늦어도 2달 정도면 충분히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는 와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 투자 다 여러 가지 경험해봤는데, 경험해보니까 빠르고 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위 1%가 순자산이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되고 0.1%는 순자산으로 8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상위 1%, 그리고 0.1%까지 이 구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이 소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회사나 직장을 다니려고 많이 해요. 저 역시도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직장이나 회사를 다니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좋은 회사에서는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제가 고졸이고 크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를 받아주는 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수산물 시장, 첨가물 시장, 오토바이 배달, 그 다음에 영업,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고시원에 20대 때 살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친구 사귀기도 힘들었고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일들을 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좀 무식했고 무지했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을 한 거고, 종잣돈을 모으고 사업을 하고 투자까지 이제 다 경험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부자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제 주변에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조금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훨씬 좀 빠르게 제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상위 1%, 그 다음에 0.1%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데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은 돈을 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할 겁니다.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는 사업이 가장 쉽고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나오는 소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순차적으로 꾸준히 한다고 하면 저는 10년 안에는 누구나 대한민국 상위 1%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정확하게 해야지 상위 1%까지는 10년 안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종잣돈 모으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동일한 분야 있죠, 업종,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이런 과정들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모을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한 게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업종을 해보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 싶으면 빠르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경험이 쌓이고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저는 바로 사업을 시작할 건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한 2, 3천 투자하는 걸로도, 1, 2천 투자하는 걸로도 사업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1,000, 2천 버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보안 관련 서비스업을 이제 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소자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실제로 투자한 비용이 한 1,000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실제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고 10년 지금 넘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계속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개 해보니까 원리는 다 비슷해요.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하고 찾고 이래야지 나한테 맞는 업종들이 나옵니다. 소자본으로 월 1, 2천만 원 나오는 이런 수익 구조는 진짜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그냥 한 1,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고 실제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소액 투자로 해서 1, 2천만 원 번 이런 경험들, 이런 성공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 쪽이에요. 뭐 예를 들면 청소업, 그다음 뭐 설비업, 어떤 뭐 하수구 뚫는다던가, 뭐 소변기 막혔다던가, 이것도 서비스업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업종. 뭐 아니면 뭐 이런 바닥 같은 이제 데코 타일, 이것도 이제 시공이죠. 서비스업, 시공도 되고, 뭐 이런 업종. 아니면 뭐 철거, 뭐 다 이런 관련된 거. 아니면 지금 여기 에어컨 있는 에어컨 청소, 뭐 수리, 에어컨 수리까지는 아니어도 에어컨 이제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은 저는 이런 기술들을 어느 정도 익히고 직접 뛰어서 사업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직원들 교육시키고 운영하는 뭐 이런 사업 형태는 저는 좀 쉽지 않나. 이런 것들은 한 원래 1, 2천 정도는 충분히 직접 뛰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맞는 업종은 그런 업종이에요. 지금 보안 관련 서비스업도 어떤 기술이라는 게 정확하게 존재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업종이 정확하게 저한테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의 그 특기가 있고 강점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뭐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대한민국 시대에 소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은 충분히 저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경험하고 노력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아이템을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많이 이렇게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지 그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아이템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걸 실행하게 되는데 이제 많이 이제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떤 업종을 하든 간에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찾으셔야 되고. 자, 사업을 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내가 벌고 있지만 내 노동력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저축하고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이 부동산에서 자동적으로 일을 하고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버는 모든 수익은 저는 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사업해서 한 달에 막 3, 4천도 벌어봤고 그 이상도 막 다 벌어봤는데 한 달에 3, 4천 번다고 해서 자산이 그렇게 막 빠르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고 소비하고 하면 한 달에 한 2천 정도 저금하는데 1년이면 2억 4천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빠르게 막 자산이 올라가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뭐 이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버는 수입을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변경을 해놓아 보니까 내가 사업해서 버는 수익보다 내 자산이 자동으로 일을 해서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습니다. 사업을 정말 잘해서 진짜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한 달에 1, 2천만 원 버는 거 이건 누구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1, 2천 벌어가지고는 상위 1%, 대한민국 상위 1% 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너무. 근데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 경험상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대한민국 상위 1%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상위 1%까지 들어온 사람은 0.1% 가는 거는 동일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더 엄청나게 빠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기에 부동산 투자 좀 위험하다. 지금 시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고 그냥 막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거. 충분히 그런 데서 배우고 나만의 기술을 익히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해서 나만의 방법을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올해 부동산을 지금 여러 채 매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매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낙찰을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다음 달 정도에 부동산 경매로 또 이제 낙찰을 받을 예정인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나 이 저렴하게 나온 이런 매물들을 잘 검색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에도 충분히 시세 차익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은 이 사업이랑 비슷해요.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요. 신기한 게 다 다르게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 부동산에서 이런 방식으로 벌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벌고 다 다르게 돈을 법니다. 거기서 나만의 기술, 나만의 방법을 익히면 됩니다.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은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만 파더라도 저는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를 상가 위주로 사실 했고요. 제 구매 원칙, 상가의 구매 원칙은 엄청 단순합니다. 너무 쉬운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 매수한다. 이 원칙은 이 원칙입니다. 주변 배우 세대, 교통량, 유동 인구,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거 보긴 하지만 자세하게 너무 집중적으로 막 보진 않습니다. 그냥 시세보다 저렴하면 매수하는 거예요. 시세가 5억이다. 근데 3억 5천이 나왔어요. 이런 거 매수하는 겁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상가는 좀 개별성이 강해요. 그래서 똑같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건 5억인데 어떤 건 3억 5천, 어떤 건 4억 막 이럽니다. 그 상가에 장기 공실이거나 내부 상태가 너무 노후됐거나 일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주인이 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임대료에 다 반영이 돼 있고 결국 임대료는 매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세팅한 다음에 임대를 내서 어느 정도 임차료만 좀 높여준다고 하면 상가의 가치는 5억짜리 3억 5천 했었잖아요. 주변 비슷한데 저는 5억 이상도 팔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나오는 그 수익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해서 또 돈을 버는 방식들도 있고요. 저는 상가에서 임대 소득도 얻고 있지만 상가를 통해서 사업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서울에 있는 거의 부동산만 투자를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에 있는 상가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상승할지 폭락할지 보합세율이 유지될지 사실 잘은 몰라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만의 투자 원칙으로만 지금까지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투자 방식은 지금 하락장이고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장일 때나 저금리일 때 수익이 더 좋았던 건 사실이고 그때 자산이 빠르게 늘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제 고금리 하락장은 예전보다는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수익은 나옵니다. 시세 차익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하락장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고금리도 지금처럼 계속 5년, 10년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3년, 5년 정도 있으면 금리 한 3%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이런 방법 말고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수들은 다 다양하게 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서 좀 이제 관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는 상위 1% 부자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충분히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부동산 투자 잘만 공부하고 투자하면 지금 이제 이런 고금리고 좀 부동산이 불안한 시기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이 이런 방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위 1% 저는 이런 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1,000억 부자, 2,000억 부자 이렇게 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사업소득으로 1, 2천 벌 수가 있고 이건 누구나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상위 1%, 그 다음에 0.1%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올인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의 삶이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자산이 좀 빠르게 늘어났고 유지했던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저도 고시원 살았습니다. 20대 때 고시원에 살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충분히 극복해내고 아무것도 없었어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좀 희망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영상을 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